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밝았는데요. 좋은 하루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초심 잡으면서 컨텐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이번 주는 암호화폐 시장 조금씩 오르나 싶더니만 어제 아침에 도널드 트럼프가 가만히 있질 않네요. 그쵸? 도널드 트럼프 어제를 기준으로 철강과 알루미늄 쪽에 25% 관세를 부과했고요. 오늘을 기준으로는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강달러를 활용하면서 각 나라들과 협상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딥시크발 이슈라든지 관세 이슈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 굉장히 저조했는데, 사실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러한 이슈로서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도 많이 깔아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만, 또 어떻게 다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만큼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는 뭔가 오를 것 같은데 롱에 좀 배팅해 볼까? 이런 탐욕에 대한 스탠스가 워낙 강했다 보니까 하나의 명분으로서 관세의 명분, 중국의 딥시크발 AI 명분으로서 크게 좀 청산시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해당 이슈가 우리가 무시해야 되는 이슈냐? 당연히 아니겠죠. 하지만 과거 사이클도 마찬가지였다. 2017년 1월 달에 도널드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강달러를 활용하면서 중국과의 관세 전쟁,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었다라는 거. 영상 후미에는 TJ 장고와 영래포 장고, 정의와 그리고 현재 어떤 포션을 이루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좀 변화되면서 흘러나갈지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너무나 재미없고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많은 개인들은 정말 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거의 기관의 자금만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너무나 메말라 있다 보니까 상장이 되더라도 크게 하락하는 듯한 모습이 연출이 됐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최근에 바이낸스에 상장한 베라체인뿐만 아니라 트럼프 코인과 함께 나온 그 영부인 코인이 있었죠. 멜라니아 코인 역시 마이너스 80%, 90%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의 분위기와 유동성이 그만큼 좀 암흑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밈코인 투자하실 때는 웬만하면 도지, 시바, 그리고 페페 정도, 조금 더 간다면 봉크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관의 인덱스로서 상장이 되어 있는 코인들의 포커스 맞추시자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알트코인의 대장이죠. 이더리움 역시 수익 물량이 4개월 최저치로 보여지고 있으면서 시장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내러티브가 많이 깨지고 있다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추세 부진으로서 부정적 여론이 강화되면서 개인들은 진짜 비트코인이 최고구나. 비트코인은 그나마 5%, 10% 빠지는데 알트코인들은 기본 20%, 30%, 40%까지도 엄청나게 빠져댔잖아요. 알트코인은 다 쓰레기다라는 이 분위기가 과거 사이클, 이전 사이클에서도 계속 반복이 됐었다. 하지만 세력들은 개인의 물량을 다 받아먹은 이후에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렸고 버블을 형성한 이후 대중들의 참여를 유도시켰다. 그 기간은 굉장히 짧다. 2주에서 한 달 사이에 알트 시즌이 짧고 굵게 연출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저는 아직까지 우리가 시장을 나가기보다는 기관의 움직임을 벤치마킹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더리움 가격 하락했죠. 리플도 잘 안 올라요. 도지코인도 안 오르고 시바 이누도 안 오르죠. 하지만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 파는 게 아니라 바잉, 사자를 하고 있다. 사상 최대 1일 축적을 기록하면서 트럼프 일가가 이끌고 있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역시 포트폴리오의 약 60%가 이더리움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연일 말씀드리고 있죠. 또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사명이 바뀌었죠. 스트래티지의 창업자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에 대한 추가 매입을 예고하고 있다. 바로 어제자 기사거든요. 뭘로써 예고했는지 보니까 그가 트위터를 남겼어요. 이 purchases, 이 구매를 시사하는 연두색 점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찍히면서 추가 매입을 예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분할 매수 전략을 하면서 지금 현재 47만 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히 47만 1107개 가지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입하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는 리플과 스텔라루멘을 투자함에 있어서 과거의 사이클, 피보나치 수준과 프랙탈 관점 또한 미루어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늘 올해 1분기와 4분기에 기회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플도 마찬가지로 한 번의 꼭지, 두 번의 꼭지, 하지만 두 번째 꼭지, 4분기가 좀 더 클 것이다. 스텔라루멘과 리플 거의 차트가 판박이에요. 그쵸? 1분기와 4분기 해당 차트는 프랙탈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17년도와 18년도 엄청난 대상승이 있었던 그때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께서 요즘에 관세 이슈로 암호화폐 시장이 많이 눌렸다 보니까 이거 알트 시즌 안 온다. 이번엔 다르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탄핵된다 만다 하고 있고 지금 관세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부과하면서 달러는 강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위험자산에 돈이 들어올 수 있겠냐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아주 강력하게 2025년 그대로 알트 시즌 반드시 오는 네 번째 반감기의 슈퍼사이클이 있는 하나의 강세적인 해로 보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하락장의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이죠. 기업 공개를 할까요? 2025년 가상자산의 IPO의 해가 될 것이다. 크라켄이라든지 서클이라든지 리플랩스, 리플사도 당연히 들어가 있겠고요. 이따가도 언급을 드리겠지만 앵커리지 디지털이라든지 이토로, 제미나이 거래소 등등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나 연관된 회사들이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언제 기업 공개를 하는지 또한 너무나 유심히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21년 전고점을 찍었던 이 시기 4월 14일인데요. 바로 이때가 이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던 날이었다. 4월 14일에 정확히 기업 공개를 하면서 그때 피크점을 찍어줬기 때문에 언제 서클과 크라켄이 상장을 하는지 너무나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고요. 이 이스라엘을 기반으로 한 이토로 역시 미국에서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아까 언급드렸죠? 이 엄친아로 알려진 윙클보스 형제들이 이끌고 있는 제미나이 거래소 역시 2015년 IPO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이 붕괴될 때는 절대로 IPO를 하지 않겠죠. 그들의 목표는 어느 정도 기업 공개를 한 이후에 엑시트를 해서 많은 부의 축적을 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 피크치에 다다랐을 때 할 거란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언제쯤 할지 모르겠지만 높은 확률로 1분기 쪽보다는 4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꾸준히 지켜보면서 나오게 되면 타임라인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토로도 말씀을 드렸고요. 서클이라든지 크라켄 이런 거래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이 교환소, 익스체인지 그들이 품고 있는 거래소가 이제 IPO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장 시그널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할 거란 말이죠. 여기 2021년 4월 14일 기막힌 타이밍에 기업 공개를 했던 미국의 1등 거래소 코인베이스 들어가 있고요. 방금 언급드린 이 이스라엘 기반의 이토로 역시 그들의 소나귀에 있었다. 여기 크라켄이 보이고 있고요. 서클은 말할 것도 없죠. 골드만삭스의 출자 회사이자 뒷배를 봤을 때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뒷배와 완전히 일치하는 블랙록과 피델리티의 자금, 그 유대계 자본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토로, 크라켄, 서클, 앵커리지 디지털, 그리고 제미나이까지 언제쯤 IPO를 하는 소식이 뜨는지 천천히 여유롭게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백악관이 이번 주에 우크라 종전을 논의할 거야. 모든 당사자들은 참여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가 러우 전쟁을 완전히 끝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해당 이슈를 통해서 분위기가 반전될 확률 또한 우리가 가능성을 좀 열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의 엑기스만 잠깐 좀 보고 갈게요.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당사자를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크라이나 수장, 러시아 수장들 불러가지고 야 너네들 이제 전쟁 끝내. 할 수가 있는 맨파워가 있는 사람이죠. 또한 왈츠 보좌관은 이것은 양측을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트럼프가 말한 것은 러시아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는 세금과 관세, 제재를 준비를 하면서 압박 카드로서 너네 전쟁 안 끝내면 관세 부과한다, 제재해버린다. 이런 식으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연출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모든 측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면서 이 전쟁을 끝내야 된다. 매크로 경제 이슈로서
호재로 작용할 확률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가능성으로 하나만 좀 열어두자 이 말입니다. 천천히 지켜봤으면 좋겠고요. 초반에도 언급드린 것처럼 알트 시즌 과연 안 올까요? 저는 반드시 그들이 크립토에 대한 버블의 시점을 한번 연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경제학자 헬릭 제버그 또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암호화폐 강세장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훌륭한 파급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올 것이라는 거. 지금 굉장히 최근까지 우리는 너무나 힘들었어요. 너무 안 올라. 다 떨어져서 나 DCA 하고 있는데 더 떨어져요. 내가 지하 1층, 2층, 3층 요 정도는 생각을 했는데 지하 5층이 있었고 지하 10층이 있었네.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이 고난을 견뎌낸 자, 인내한 자만이 달콤한 수익률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코인 시장입니다. 우리만 힘든 거 아니고요. 트럼프 일가도 물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매크로 경제라든지 암호화폐 사이클, 펀더멘탈 공부하면서 천천히 우리만의 타이밍을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멘탈 관리 잘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유동성 증가로 급등할 수가 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에비던스를 좀 천천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시적인 유동성, 메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주저앉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슬슬 영래포 잔고라든지 TJ 잔고로서 그들이 글로벌 유동성,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를 강하게 연출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영래포부터 좀 천천히 갈게요. 이 연준이 시중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금융거래, 연준이 은행한테 돈을 빌리는 게 바로 영래포, 앞에 리버스가 붙었죠? 레포가 아닌 영래포.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오히려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빌리는 형태를 바로 영래포라고 하는구나.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이틀 전, 3일 전 기사거든요. 영래포 잔고가 최저치에 있다라는 거. 이 말은 즉슨 무엇을 뜻하냐면 금융 시스템의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준은 이제 양적 긴축, 이 QT를 완전히 멈춰야 되는 사인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실제로 이 영래포 잔고를 한번 우리가 봤을 때 Reverse Repurchase Agreement, 이게 영래포 잔고죠. 지금 거의 최저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그들은 양적 긴축을 완전히 멈추고 양적 완화 스탠스,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머지않은 시점 유동성 증가 신호로 다가오면서 시장에 돈이 들어오고 그들이 끌어올리게 되면 엄청난 알트 시즌이 불어올 수가 있겠죠? 다음은 TGA 잔고도 한번 가볼까요? TGA 뜻은 Treasury General Account라고 합니다. 일단 우리 정의부터 천천히 갈게요.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연준의 계좌, 즉 다시 말해 그냥 재무부의 비상금이구나. 이 TGA라는 게 재무부가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돈을 뜻하는구나.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TGA 잔고가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 시장에 풀 수 있는 유동성 자체가 이제 조금은 생겼기 때문에 이를 시장에 방출함으로써 유동성이 확실히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크립토 뉴스랜드에서 말하는 것처럼 유동성 증가 시기가 나올 수 있다. 저는 빠르면 2월 중순, 중하순서부터는 나와야 된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가지고 갈게요. 지금 현재 트럼프 뿐만 아니라 뭐 재무장관이라든지 크립토 차르 부서라든지 상무부 장관, 지금 뒤에서는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움직임,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잠가놨다. 양적 긴축을 해왔지만 이제는 돈을 뿌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놨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유가와 물가를 잡기 위해 그들은 미국의 석유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다라는 거. 실제로 이 트레이딩 이코노믹에 들어와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한번 보자고요. 거의 지금 사상 최대치 계속적으로 생산량을 늘리면서 국제 원유에 대한 값이 슬슬 잡히고 있고요. 그들은 또한 10년물 미 국채에 대한 하향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잣대가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처럼 역사가 반복되듯이 파급력 있는 알트 시즌은 도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에 SEC라든지 CFTC가 움직이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의 명확성을 닦아놓고 있는 것처럼 이제 FDIC라고 하는 연방예금보험공사죠. 여기 또한 기득권의 대열에 있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은행의 암호화폐 서비스 허용을 준비시키고 있다. 일단 이 FDIC 뭐 하는 곳이냐? 간단해요. 미국 예금기관의 이 예금자들에게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기관,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기관이거든요.
미국 정부의 독립적인 산하기구로서 미국 소재 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에 이 예금주들이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다. 과거 2023년 초반에 초크포인트 2.0이라고 해서 암호화폐와 연관된 그런 은행들, SBB 은행이라든지 실버게이트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등등 파산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연준과 이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금융에 대한 붕괴를 막아왔었다라는 거. 하지만 그 이력 또한 그들이 만든, 그들이 일부러 연출했던 잡음, 암호화폐 시장을 붕괴하기 위한 하나의 이슈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한 바가 있었죠. 또한 최근에 미국 SEC의 기조의 변화, SAB 121, 쓸데없는 회계 지침을 완전히 폐지했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가상자산업을 진출할 수 있게끔 길이 열렸다. 파이프라인이 열렸기 때문에 미국의 FDIC 역시 은행이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허용, 이제 가이드라인 슬슬 준비할게. 지금 물밑에서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FDIC, SEC, CFTC 모두 다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으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명확성 준비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준비되는 토대가 완전히 마련됐기 때문에 빠르면 2월 중순서부터는 이제 180도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천천히 우리의 암호자산 수량 지키면서 그들이 끌어올리는 시기, 물론 기분이 매우 안 좋고 사기 찝찝하지만 같이 한번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FDIC와 리플과의 유착관계를 미루어 보았을 때 RLUSD에 대한 어드바이저리, 이 자문위원회 리스트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셸라베어, 그녀는 FDIC의 전 의장이자 산탄데르 출신의 고위급 자문단이었다. 그들이 왜 리플사와 함께 RLUSD에 대한 어드바이저리, 자문단으로 올라와 있는지, 특히나 이 라구암 라잔 같은 경우는 인도의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BIS뿐만 아니라 IMF에서도 굉장히 높은 고위급 인사였다라는 거, 그들끼리 연관이 됐고 이미 RLUSD는 뉴욕 스테이트 디파트먼트 오브 파이낸셜 서비스, 이 뉴욕 금융감독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 사실상 XRP, 증권이 아닌 상품이다. 소송, 항소는 이미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와 비백 라마스와미가 이끌고 있는 도지 부서 있죠. 벌써부터 367억 달러를 절감했다라고 하네요. 이제는 투명성 있게 돈을 관리하자, 분산 원장을 도입함으로써 블록체인 시스템을 완전히 탑재함으로써 투명한 정부 재정 시스템을 만들 것이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입김, 그들의 시나리오가 연출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자연스럽게 도래하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가만히 있진 않네요. 금감원이 가상자산 법인 실명계좌를 발급해서 2단계 입법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구나. 법인 계좌가 허용됐을 경우에 중소, 신규 거래소의 시장 진입이 용이해지는 것은 물론 국내 기업이나 기관이 이제는 합법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국민연금공단 또한 암호화폐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코인베이스의 주식, 스트래티지의 주식 등을 투자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해왔지만 이제는 금융감독원에서 완전히 입법에 대한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 또한 뚫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물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기관의 어떤 자금 규모, AUM 자체가 엄청나게 막대하게 크지는 않지만 하나의 작은 호재거리로는 작용될 수 있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FTX에 대한 상환 일정 2월 18일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시기, 저는 길어봤자 일주일 내로는 연출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 공유드리면서 천천히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엑센추어, ACI 월드와이드, 이스트넷을 통해서 스위프트 생태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ACI 월드와이드, 엑센추어, 이스트넷 모두 다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고 그들과 거버넌스를 통합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이 XRP가 브릿지 통화로서 입지가 강화되는 움직임. 우리는 그들이 주는 힌트, 이 ISO 2002 새로운 국제 메시지 표준으로서 어떤 코인이 금융 생태계와 연관을 가져가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틸리티를 장악하게 되는지에 대해 정답지를 알고서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최근까지 암호화폐 시장 너무 암울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조금 힘들기도 하고요. 그쵸? 이런 시간이 조금만 지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정말 공격적으로 파급력 있는 불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사이클을 봤을 때도 이제 슬슬 불장이 연출되어져야 되는 그런 퍼즐이 맞춰져야 되는 시기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준의 채택 일정 언제라 그랬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 보시죠.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합시다.